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쉽게 속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요. 아버지는 속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계세요. 그 여자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한테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직함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었대요. 그게 전부래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잃고 살았단 말이야. 이제라도 믿어주세요. 사람의 진심은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눈앞에 거대한 재산이 걸려 있다면 과연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부산의 한 은행, 그리고 그곳을 찾은 한 노인의 시험. 겉으로는 거칠고 냉철했지만 마음속엔 오래된 외로움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여성이 그 얼어붙은 마음을 단 한순간에 녹였다. 믿음, 진심,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준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진심이란 무엇인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 부산의 바람이 유난히 거칠었다. 늦가을에 찬 공기가 유리문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은행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낡은 외투, 검은 비닐봉지 하나, 그리고 무거운 걸음. 누군가는 불청객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낯선 방문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었다. 마포가 아닌 부산, 그 도심의 한복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은행의 공기엔 냉기와 긴장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눈치만 봤고 고객들은 수군거렸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그 낡은 외투 속의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 속엔 두려움 대신 따뜻함이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래 묵은 마음의 문을 흔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의 그 짧은 만남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줄은. 돈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판단하던 세상 속에서 단 한 번의 진심이 모든 걸 뒤집을 줄은. 그렇다. 이 이야기는 돈보다 사람을 믿은 한 여성의 용기,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무너진 한 노인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대와 마음의 벽을 넘은 한 가족의 화해가 피어난다. 은행의 문이 닫히는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빌딩 한복판,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검푸른 물결이 반짝이는 아침, 병수 씨는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정돈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서류는 각이 정확히 맞춰져 있었고, 만년필은 금빛 펜촉이 왼쪽을 향한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완벽함은 병수 씨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 질서와 냉정함 속에서 세월을 버텼다. 젊은 시절엔 모든 걸 스스로 쟁취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보다 성과를 더 믿게 되었다. 결국 그는 부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회장으로, 그리고 무서울 만큼 냉철한 인물로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다. 그 화려한 자리 뒤에 남겨진 쓸쓸함을. 밤이면 회장실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고, 고요 속에서 잊힌 시계 소리만 귓가를 울렸다.
한때는 가족이 곁에 있었다.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났고 남은 건 아들 도윤이 뿐이었다. 그마저도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다. 회의에서 얼굴을 마주할 땐 비서처럼 예의를 갖췄고 식탁 위에선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도윤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머릿속엔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칭찬보다 질책이 많았고 포옹보다 침묵이 익숙했다. 그래서였을까?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만 표현에는 서툴렀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작아졌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듯 조심스러웠다. 그런 도윤이의 마음을 처음으로 편히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은 씨였다. 지은 씨는 부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일하는 33세의 직원이었다. 고객의 이름을 외우는 걸 습관처럼 여겼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다. 동료들은 성실함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것이었다. 지은 씨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돈보다 무겁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서류를 떨어뜨리면 허리를 굽혀 함께 주었고 노인이 서성거릴 땐 의자를 권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의 공기를 바꿨다. 도윤 씨와의 인연은 우연이었다. 회사의 거래 은행 담당으로 처음 만났고 서류를 주고받는 짧은 순간 속에서도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거짓 없는 미소와 정직한 눈빛이 도윤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의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병수 씨는 얼굴을 굳혔다. 은행원이라니 돈 보고 접근한 건 아닌가?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행복한 꿈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병수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받지만 쉽게 마음을 접지 않았다. 그 완벽주의적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직감이 아니라 확신을 원했다. 그리하여 결심했다. 직접 눈으로, 직접 마음으로, 직접 시험해 보겠다고. 그날 이후 병수 씨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비서에게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낡은 외투를 준비하고 손때 묻은 모자를 챙겼다. 오래된 구두의 밑창은 일부러 다른 채로 두었다. 완벽한 노숙자 차림을 위해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은 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날의 해무는 유난히 짙었다. 부산역 근처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도시의 소음이 낮게 울렸다. 병수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행 유리문 앞에 섰다. 손에는 낡은 봉투, 주머니 속엔 몇 장의 지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듯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은행 안쪽에서 밝은 조명이 쏟아지고 지은 씨의 미소가 보였다. 그 순간 병수 씨의 마음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그날의 시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은행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고개를 숙인 노인이 느릿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낡은 외투, 다른 구두,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종이봉투. 손끝엔 묘하게 떨림이 있었다.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고 고객들은 속삭였다. 저런 분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돈 찾으러 왔다는데 통장이나 있을까? 그 말들이 공기 속을 떠다니며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지은 씨는 창구에 서서 그 노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피로한 눈동자, 거칠게 갈라진 손,
오래된 옷의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묘하게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다.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금세 자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야, 돈 찾으러 왔다. 내 돈 내놔라. 은행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매니저가 다가와 조용히 제지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그러나 노인은 손에 든 봉투를 탁탁 내리치며 말했다. 여기 돈 있다. 이걸 내 통장에 넣든 빼든 알아서 해.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게 쏟아졌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지은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 앞에 천천히 다가갔다. 사람들의 눈빛이 쏟아졌지만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어르신,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자리에서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대답 대신 헛기침을 했다. 손등 위로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지은 씨는 자리를 옮기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따뜻한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그 말에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거칠게 굴던 목소리가 이내 낮아졌다. 괜찮다. 필요 없어. 하지만 손은 컵을 놓지 않았다. 은행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왜 저런 사람을 상대하냐며 불평했고, 누군가는 저 직원 참 고생하네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지은 씨의 얼굴엔 불편함 대신 진심이 있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알려주시면 같이 해결해 볼게요. 그 한마디에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화로 덮여 있던 마음의 한켠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병수 씨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엇갈렸다. 이건 연기인가? 진심인가? 시험하려던 마음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 아직이다. 진심은 오래 두고 봐야 알지. 그날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지은 씨는 노인이 떠난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커피잔 위로 남은 미묘한 온기가 묘하게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은행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노인의 뒷모습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날 밤, 병수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잊었던 감정 하나가 미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흐린 아침, 창밖으로 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다. 은행 유리창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도시의 풍경을 일그러뜨렸다. 지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제의 그 노인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커피잔을 들던 손끝의 떨림, 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간절했던 눈빛. 단순한 고객이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다.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병수 씨는 집무실이 아닌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운전기사에게 오늘은 혼자 갈 테니 나중에 부르마. 하고 짧게 말한 뒤 흙이 묻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으로 봉투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봐야겠어. 심장이 묘하게 뛰었다. 그건 긴장이라기보다 오래된 호기심이었다. 진심이란 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내부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고객 몇 명이 웅성거렸고
지은 씨는 그 중간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시선을 들었다. 어제의 노인이었다. 낡은 외투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손엔 흙 묻은 돈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은 씨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또 오셨군요. 어제 말씀 못 하신 일 있으세요? 병수 씨는 일부러 투박한 말투를 섞었다. 이 돈 좀 봐라. 그 묻은 돈도 맡길 수 있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쏠렸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당연히 맡을 수 있어요. 다만 세어봐야 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그 묻었다고 뭐야? 하는 사람은 없겠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신뢰예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병수 씨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신뢰라. 오랜 세월 사업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신뢰라는 단어를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행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지은 씨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사람의 돈을 맡는 건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맡는 거예요. 그 순간 병수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아니,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저 말도 계산된 걸 수도 있지. 마음속의 경계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일부러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 믿는 사람 있나? 다들 돈 앞에선 달라지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지만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직원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 씨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손끝을 병수 씨는 끝까지 바라봤다. 묘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받았지만 지금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 대우받은 적은 없었다.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흙 묻은 봉투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고 마음속 어딘가가 요동쳤다.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차 안으로 들어가 앉자 바깥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서재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책장 위엔 아내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미소가 따뜻한 사진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당신이라면 저 여자를 뭐라 했을까? 대답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마음속에 남은 잔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상황 변화. 며칠 후 부산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며 거리를 적셨고 회색빛 도로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걸어 다녔다. 병수 씨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런 풍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잔 속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머릿속은 며칠 전의 장면으로 가득했다. 지은 씨의 단호한 말, 그 눈빛, 그리고 돈보다 신뢰를 말하던 태도.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가 일정 보고를 했지만 병수 씨는 건성으로 듣고 끊었다. 대신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잠깐 외출 좀 하겠네. 짧게 말하고 회장실 문을 닫았다. 직원들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다시 은행이었다. 은행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지은 씨는 창구에서 고객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정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직원 좀 불러봐요. 내 돈을 잘못 처리했어요. 한 남성이 소리를 높였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들고 다가갔다. 차분히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지만 남성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 은행은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몰렸다. 그때 병수 씨는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 씨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성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지만 결국 문제는 바로 해결됐다. 남성이 나간 뒤 직원 한 명이 속삭였다. 정말 대단해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죠? 지은 씨는 짧게 웃었다. 누군가의 분노는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나까지 흥분하면 결국 아무도 해결 못하죠. 그 말을 들은 병수 씨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건 분노도 감탄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벽이 천천히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여자는 단단하구나. 그제야 병수 씨는 자신이 시험이라 부르던 행동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을 찾아왔다. 식탁 위에는 국이 식어 있었고 둘 사이엔 여전히 묵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도윤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일은 그냥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병수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라요. 다들 처음엔 그래 보이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도윤이는 그날 밤 창문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한숨이 길게 흘렀다. 왜 아버지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할까? 그 한탄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며칠 뒤 병수 씨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회장으로서의 모습을 한 채 은행 문을 열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지은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역시 회장님이셨군요. 예감이 맞았어요. 그 말에 병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나? 네. 하지만 직함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싶었어요.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은행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병수 씨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신념이었고 그 신념이 병수 씨의 오만을 무너뜨렸다. 그날 저녁 병수 씨는 회장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책상 위엔 흙 묻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그것을 만지며 속삭였다. 진심은 숨길 수가 없구나. 그제야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다. 며칠이 흐른 뒤 회장실 안은 묘하게 조용했다.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병수 씨는 펜을 들지 않았다.
눈앞의 글자가 모두 흐릿하게 느껴졌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꾸만 건드렸다. 한동안 억눌러왔던 생각들이 다시 피어올랐다. 진심이란 게 저렇게 흔들림 없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은행에서의 그 미소, 그 담담한 대답, 직함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싶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오래된 거울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본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혼란이었다. 이대로 인정해야 하나? 평생 쌓아온 권위, 냉철함, 계산된 판단력,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라니. 병수 씨는 손끝을 꽉 쥐었다. 자존심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도윤이가 들어왔다.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병수 씨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을 향했다. 무슨 소리냐? 지은 씨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쉽게 속을 수도 있지. 아니요. 아버지는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계세요. 순간 공기가 팽팽히 얼어붙었다. 병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아니요. 단지 아들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지 못한 게 사람이라면 전 이제 사람을 믿고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병수 씨의 숨이 막혔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았다. 지은 씨는 그날 저녁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이었다. 고민 끝에 은행 업무를 마치고 조심스레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심장이 요동쳤다. 이번엔 어떤 이유일까? 그럼에도 마음속 한편에는 담담함이 있었다. 숨기지 않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병수 씨가 그 앞에 서 있었다. 회장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무겁고 복잡하고 그러나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병수 씨가 입을 열었다. 그날 왜 내 정체를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직함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런 옷을 입고 오셨는진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분명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 말에 병수 씨의 눈이 크게 떨렸다.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은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이 먼저 드러나요. 그리고 회장님은 그날 마음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병수 씨는 말을 잃었다. 오랜 세월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하고 이해하려 한 말. 그 단순한 문장이 갑자기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쳤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내 아들과의 결혼 때문인가? 지은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회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괜찮아요.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피했다.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자신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게 속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커튼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병수 씨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회장실 불은 새벽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엔 흙 묻은 봉투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봉투가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밤이었다. 회장실 불빛이 바다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지만 그 방 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병수 씨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앞엔 아무것도 없었다. 탁자 위엔 빈 컵,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의 얼굴이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따뜻했고,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졌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떨렸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손에 쥔 건 공허함이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혼자 남았던 그 시절. 그때부터였다. 사람을 믿지 않기로 한 건 신뢰보다 계약서를, 마음보다 조건을 먼저 보게 된 건 그게 살아남는 법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 여자의 말이 그 철벽 같은 신념을 흔들고 있었다. 사람의 신뢰가 돈보다 중요해요. 그 문장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의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왜 저 눈빛을 이렇게 잊지 못하는 걸까? 문득 손끝이 떨렸다. 병수 씨는 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종이 위엔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았다. 그저 펜촉이 하얀 여백 위를 맴돌 뿐이었다. 그때였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도윤이가 서 있었다.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더는 숨지 마세요. 병수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지은 씨를 또 시험하셨죠? 오늘 그 사람 울었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멈췄다. 은행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회장님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 끝까지 아버지를 변호했어요. 오해일 거예요. 좋은 분이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 말에 병수 씨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누가 뭐래도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어요.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병수 씨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 숨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지은 씨의 말이, 표정이, 그 따뜻한 손짓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걸까? 그 단순한 의문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감사, 후회, 그리고 죄책감.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도윤아, 누나,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 씨는 아버지의 인정 따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진심이 통하길 바랐던 거예요. 그 말에 병수 씨의 눈이 젖어들었다.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미소가 여전히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그만 풀어줘요. 당신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그 한마디가 오래된 쇠사슬을 끊는 듯했다. 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소리 위로 조용한 결심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오랜만에 사람을 보고 싶었다. 진심을 가진 사람, 자신에게 거짓이 없던 사람을. 그래서 다음 날 직접 은행으로 향했다. 그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차창 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내리비쳤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고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서류가 오가며 컴퓨터 자판 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지은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소문 때문이었다. 그 노인이 회장이었다더라. 일부러 시험한 거래. 그 말들이 바람처럼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다. 지은 씨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쓸쓸하게 시려왔다. 그날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계산된 친절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믿고 싶었다. 그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진심이 있었을 거라고. 그때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고 그 중심에는 정장 차림의 노인이 있었다. 은행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 노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누구도 그가 예전에 노숙자 차림으로 왔던 그 사람이라고 짐작하지 못했다. 병수 씨였다. 도윤이가 뒤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지은 씨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병수 씨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 단단하지만 따뜻한 걸음이었다. 잠시의 정적 후 낮고 깊은 목소리가 은행 안을 울렸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지은 씨는 놀란 듯 병수 씨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며칠 전 나는 한 사람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병수 씨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돈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진심이란 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한 사람을 시험했지요. 지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병수 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 시험받은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 앞에서 오히려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은행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은 씨, 당신이 보여준 진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지 못했고,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란 것을. 그 말에 지은 씨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느새 직원들도 고객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수 씨는 박수 속에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시선에는
오랜 후회와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병수 씨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거리와 오해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만났구나. 그 말에 도윤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갈등이 풀려나갔다. 은행 안의 공기는 어느새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병수 씨는 잠시 뒤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걸음엔 지난날의 후회가 아닌 새로 태어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도시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병수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난다. 그 한 문장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은행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 회장이 그런 사람이었대. 근데 결국 사과했잖아. 그렇게 큰 사람이 직접. 누구도 쉽게 믿기 힘든 장면이었다. 그러나 지은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잔잔히 떨렸다. 병수 씨의 고개 숙임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평생 쌓아온 고집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사람을 향해 닫혀있던 마음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수십 년간의 벽이 허물어졌다. 지은 씨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날 이후 병수 씨는 변했다. 회장실의 문은 더 이상 굳게 닫혀 있지 않았다. 비서실 문을 두드리는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주기도 했고, 보고서를 올리는 부하들에게 고생 많네. 한마디를 건넸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놀랐고 동시에 따뜻해졌다. 회장님이 요즘 달라지셨어. 그 소문은 금세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퇴근 후에 병수 씨는 더 이상 외로움에 묻히지 않았다. 식탁 위엔 도윤이와 함께한 저녁이 놓였고, 오랜만에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집안이 환하게 빛났다. 도윤이는 식사를 마친 뒤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지은 씨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병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보고 싶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은행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세 잔이 놓여 있었다. 병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은 씨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그저 고마움과 존중이 섞인 오래된 따뜻함이 있었다. 그때 당신이 건넨 커피가 아직도 잊히지 않소. 저도요. 그날 회장님 눈빛이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맞소. 그건 분노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지. 잠시의 침묵 뒤 병수 씨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 커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꿔놨소. 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의 시험은 끝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 이후로 병수 씨는 은행을 가끔 찾았다. 그럴 때마다 지은 씨는 환하게 인사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회장님. 이젠 그냥 손님이라 하시오. 그 말에 웃음이 번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다. 그건 시험자와 피시험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신뢰로 맺어진 인연이었다. 시간은 흘러 도윤이와 지은 씨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하객석의 앞줄에는 병수 씨가 앉아 있었다. 식장 안으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병수 씨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된 빗물이 다 씻겨 내려가듯 속이 맑아지는 눈물이었다. 사회자가 이제 신랑, 아버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병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이크를 잡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나는 오늘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사하고 싶소. 그리고 내게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잃으면 되찾기 어렵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것을 다시 배웠소. 식장 안은 조용했다. 잠시 후 누군가의 박수가 시작됐고 곧 전원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빛 속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 눈빛은 한 시대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문득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그날 저녁 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바다로 향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도윤이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이제 믿으시죠? 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믿는다. 그 사람을, 그리고 너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거리감은 그렇게 바다의 바람 속에 녹아 흩어졌다. 저녁 햇살이 부산의 바다 위로 붉게 번졌다. 잔잔한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노을빛이 일렁였고 그 빛은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병수 씨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오랜 세월 묵혀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도윤이와 지은 씨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다. 병수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야 알겠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 깨달음이 조용히 마음속을 채웠다. 도윤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병수 씨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래, 아주 오랜만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세월의 무게와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오랜만에 집무실 대신 거실에 불을 켰다. 벽난로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당신이 말하던 따뜻한 마음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소. 잔 속에 술이 흔들리고 웃음이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제 외롭지 않소.
그의 삶은 여전히 단정했고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새로운 온기가 스며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신 존경과 애정으로 대했다. 그가 먼저 오늘 하루 어땠나? 묻는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다. 며칠 후 신문 한 켠에 짧은 인터뷰가 실렸다. 한 기업 회장의 변화, 사람을 다시 믿다. 그 제목 아래에 짧은 문장이 실려 있었다. 성공의 비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이후 병수 씨는 종종 은행에 들렀다. 창구 앞에서 지은 씨와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직원들에게 서로 믿는 게 제일 큰 재산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여백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그날 시험하셨던 이유 후회하세요? 병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후회하진 않는다. 그날 덕분에 사람의 진심을 봤으니까. 그럼 이제 진심이란 뭘까요? 병수 씨는 미소 지었다. 상대가 나를 속일지 몰라도 믿는 걸 멈추지 않는 용기. 그게 진심이지. 그 말에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세 사람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다. 시간은 흘러도 그날의 커피 한 잔의 온도는 잊히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였다. 신뢰가 끊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진심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살린다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걸 병수 씨는 이제 알았다. 카메라가 멀리서 세 사람을 비췄다. 바다를 등지고 웃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따뜻한 장면.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한 햇살 속에서 끝을 맺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인다. 그 한 문장이 화면 위에 자막처럼 남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심은 증명되어야 한다고 믿나요? 아니면 그냥 느껴지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